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그 예측을 위한 분석 방법들 중에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그 종속 변수, 목표 변수가 연속형인 경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범주형인 경우 좀 살펴봤죠. 뭐그 붓꽃이 세 가지 종류 중에 뭐냐, 이런 걸 좀 해봤고, 그렇지 않고 이제 두 가지형인 경우가 있어요. 이제 남성이냐 여성이냐,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출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그 종속 변수. 인 경우 이항형, 이항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중에 하나. 아까 앞에서 그 범주형인 경우는 세 가지, 물론 그걸로 이제 두 가지도 할 수는 있으나, 이제 두 가지인 경우 특별히 이항형 그 예측 분석 방법을 또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연속형인 경우 또 어떻게 하는지, 여기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그 의사결정 나무와 인공신경망 두 가지만 소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예측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관 분석, 군집 분석은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측이 목적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주어진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모형을 만들면 그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주어진 그 독립변수들의 값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연속형 하나의 값을 예측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그 의사결정 나무와 인공신경망 그 분석 모형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알파트라는 거 의사결정, 그 다음에 그 인공신경망은 NNET라는 함수를 썼죠. 이제 함수명만 좀 다르고 나머지는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 변수의 값이 연속형이냐 아니면 이항형이냐. 이항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 대출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예측하는 거 우리가 이항형 종속 변수 예측. 그 다음에 연속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범주형 자료 말고 연속형 자료 있죠. 실수의 범위값을 갚는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의사결정 나무와 인공신경망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형인 경우에 대표적인 게 주가를 예측하는 거죠. 기존에 이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떠한 그 기준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뭐가 있을 것이다는 물론 사전에 여러분들이 보고 뭐 세계적인 주가 동향, 물가 동향, 그 다음에 뭐 이제 수출액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전날 주식 가격 또 뭐 1년 전에 동일한 날의 주식 가격 뭐 이런 유효한 변수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그걸 가지고 내일의 주식 예측,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뭐 이런 거를 이제 할 때 주가라는 게 그 주식의 가격이니까 이게 이제 그 연속형 변수에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매출,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뭐 회사, 기업, 내일 매출액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뭐 내년죠? 아니면 내년 뭐 상반기, 아니면 내년 4분의 1분기 뭐 매출액. 이제 여러 가지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서 매출액이라고 하는 게 연속형 변수죠. 그걸 예측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 이제 코로나로 소비가 이제 주춤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 소비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떠한 그 정상적 환경이잖아요. 2, 3년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는 뭐 언젠가는 이제 치료약이 나오고 하면 이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예측은 쉽지가 않아요. 이제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한다든지, 뭐 지진이 발생한다든지, 뭐 산사태가 발생한다든지, 뭐 이러한 그 어떤 그 사람이 불가항력적인 이런 요인들을 반영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고, 이제 그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상적 환경에서의 생산, 제조, 수출, 수입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소비의 양이 얼마나 될 것이냐를 이제 주요한 변수들 가지고 소비량도 뭐 금액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측하는 변수의 단위가 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도, 이게 그 예측을 이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항형, 그러니까 연속형 예측이냐, 아니면 이항형이냐,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조금 들여다봤었던 범주형이냐, 뭐 이런 거를 그 사전에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그 패키지를 설치하고 라이브를 설치하고 함수를 뭘 쓸지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그 목표가 뭔지에 따라서 어떤 분석모형을 쓰고, 분석모형 안에서도 우리가 예측이나 분류하고자 하는 그 변수의 값이 연속형이냐 이산형이냐, 그 다음에 연속형인 경우 이항형이냐 아니면 그냥 실수냐, 뭐 이런 거를 사전에 좀 들여다봐서 원하는 그 종속 변수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 어떠한 값을 가고 어떠한 그 속성을 갖고 있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서 적합한 모형과 함수, 패키지,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항형 변수는 이런 거죠.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둘 중에 하나죠.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주는데 얼마를 하느냐, 이거는 또 연속형에 속하고, 일단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죠? 해줘야 된다 그러면 얼마를 해주냐가 이제 예측하는 연속형 변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환자의 기본적인 어떤 속성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질병이 있나 없나, 요거를 이제 예측할 때 대표적으로 이항이라는 게, 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둘, 그렇죠? 항은 이제 항목, 두 가지 항목에 대한 변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의사결정나무 앞에서 배웠었던 알파트라는 함수를 써서 범주형 자료를 이제 분류했죠. 네, 여기 이제 연속형인 경우는 C트리를 쓰고, 이항형인 경우는 트리를 씁니다. 연속형인 경우는 컨티뉴어스 트리, 이항형인 경우는 그냥 트리. 그다음에 신경망은 우리가 앞에서도 세 가지 그 아이리스 데이터, 그리고 NNET를 썼죠. 뉴럴 네트워크. 요거는 이제 그 연속형인 경우 뉴럴 넷이라는 걸 써요. 이제 그 함수명이 좀 다르고 쓰는 방법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신경망인 경우 그 말씀드렸지만 학습 데이터의 결과와 실제 데이터의 값 차이를 뭐라 그랬어요? 로스 펑션이라고 그랬죠. 로스, LOSS. 그놈을 최소화하는 웨이트를 찾는 그러한 그 파라메타를 찾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하이퍼 파라메타는 사용자들이 정의를 하고, 그런 경우에 그 각각의 노드마다 속성의 값들이 될 텐데, 이거를 이제 어떤 하나의 노드에 동일하게 반영이 되잖아요. 즉 노드에 들어온 값은 각 값들의 그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노멀라이즈 된 값이 들어와야 돼요. 정규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그 x max 빼기 x 민분의 x max, 그렇죠? 0과 1 사이에 위치하게끔 모든 그 독립 변수들의 속성이 동일한 어떤 그 기준 단위 이런 걸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킬로그램 단위가 오고 센티미터 단위가 오고 뭐 이러면은 그 웨이트를 판별하는데 정확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정규 변환 또는 변수 변환을 이제 반드시 한 데이터를 가지고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함수, 이제 그걸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전에 정해주고, A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가지고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웨이트를 찾는 게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인공신경망의 목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학습률이라든지 히든 레이어의 개수, 히든 레이어의 층의 개수, 이런 거를 하이퍼 파라메타로 저희들이 이제 주어지면 그 값에 따라서 웨이트가 달라져요. 그 웨이트라고 하는 건 정확도
이제 로스 펑션이 어떠한 그 최소값을 이제 나타내느냐, 어떤 그 분석 모형이라든지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고안의 백 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공식망에 이제 들어가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든 분석 모형의 알고리즘이 웨이트를 찾아내는데, 그 웨이트가 적용했을 때 이 로스 펑션의 값이 어떤 게 작아지느냐, 잘 찾아내느냐, 작은 거를. 이제 그런 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공신경만 나아가서는 딥러닝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쓰시면 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여기서 보면 요 데이터예요. concrete underbar data.csv.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공해주고 있는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는 concrete 데이터 있죠, 요거를 보시면 여기 연속적 데이터를 이제 독립변수들을 뭐 세멘트, 뭐 슬래그, 물의 양, 뭐 이런 거 가지고 스트렝스, 강도, 세멘트의 강도를 예측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강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알겠지만 0과 무한대 사이에 뭐죠? 보통은 뭐 이제 여기서 가장 각각 사이에 강도, 세멘트의 강도. 요게 연속형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앞에 있는 요러한 그 독립변수들이 주어지면 강도가 얼마가 될까요? 요걸 예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총 이제 1030개의 자료를 훈련용과 검증용으로 나눠서 모델을 이제 만들고, 세멘트, 슬래그의 양, 애쉬, 물, 고성능 감수제 뭐 이제 전문 용어인데, 그렇죠? 궁극적으로 요 앞에 있는 게 독립 변수고, 얘가 이제 정속 변수, 얘가 연속형이다 이런 얘기야. 스트렝스가, 강도가 얼마일까요를 알아내는 게 이제 궁극적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패키지는 이제 이런 패키지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패키지가 뭔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패키지와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연속형인 경우는 컨티뉴어스 트리, 요 안에 있는 건 똑같아요. 원하는 정속 변수와 독립 변수, 그 다음에 훈련용 데이터, 그렇죠? 그래서 C3라고 쓰면 되고요. 라이브러리를 이제 불러올게요. 그렇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로딩을 하고, 그러면 이제 C3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set working directory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정한 그 파일이 있는 그 소스, 훈련용 데이터가 있는 그 데이터의 그 폴더를 이제 우리가 그쵸? 우리가 workr이죠. 그쵸? workr, workr, 그쵸? 그 다음에 파일을 읽어오는 거. 요거는 뭐 옵션이니까 이거는 뭐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는 아까 앞에서 그쵸? 우리가 봤었던 엑셀 CSV 파일이 돼요. 그쵸? 스트렝스를 이제 예측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훈련용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를 분리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앞에서 배웠었던 거니까. 그래서 훈련용과 검증용을 가지고 요거는 뭐 데이터의 이름을 이제 지정을 이제 하는 건데요. 요거는 뭐 굳이 안 해줘도 되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데이터의 파일을 개수를 한번 보면 전체가 1030개 중에 이게 70% 정도를 했나요? 70%. 1030개의 70%가 721개.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309개는 검증. 그래서 이제 70%가 됐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NO라고 하는 그 개수를 얘기하는 건데, 행의 개수. number of row.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은 요거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변수이기 때문에 뭐 별도의 독립 변수를 지정을 안 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모델을 연속형 변수인 경우 이렇게 예측을 이제 횟수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증, 결과값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실제적인 값, 검증용의 참값, 그 다음에 요거는 예측한 값, 그렇죠? 그래서 new라고 하는 거를 보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실제 검증값, 참값과 예측한 값. 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같은 경우 여기 실제 값은 요건데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에러를 요거와 요거 사이에는 그 여러분들이 그 yes와 no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상대 오차 이제 연속형 경우는 여러분들이 요 실제값과 참값의 차이를 보면 빼기 하면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놈을 이제 그 제곱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개수로 나눠줘도 그게 에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에라가 얼마 정도 이제 나느냐, 그렇죠? 그걸 가지고 분석 모형이 잘 돼 있다, 안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똑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인공신경망을 이제 이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뉴럴넷이라는 패키지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 연속형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그 범주형 자료 그 붓꽃의 세 가지 유형 있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NNET를 썼었던 거 기억하시죠? 연속형의 경우는 뉴럴넷이라는 걸 써요.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고요. 아까 우리가 라이브러리는 이제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해서 함수를 이제 쓸 수 있게끔 로딩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우리가 앞에서 다 했었잖아요. 데이터도 읽어왔고, 그 다음에 이것도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이름을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했죠. 그래서 요거는 뭐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신경망 분석인 경우는 그 노드에 들어가 있는 독립변수들의 값들이 말씀드렸지만 그 동일한 그 어떤 기준값 그래서 이제 변수 변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 변환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봤었죠. 이게 정규화하는 방법 x민과 xmax의 어느 정도 값에 해당이 되느냐 0과 2 사이에 일치하게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참고로 이 방법이 많이 써요. 그렇게 이제 해서 노멀라이즈 된 데이터를 이제 함수를 적용을 하죠. 그래서 보면 이제 요게 원래 테스트 데이터에다가 노멀라이즈라는 펑션을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고 검증용 데이터도 트레인 데이터를 노멀라이즈 시켜서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검증할 때 요 데이터에 해당되는 속성의 값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요 참값, 요 참값은 그 트레인 데이터의 스트렝스를 뉴 데이터의 정규화된 거 하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모델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NNET라는 거, 뉴럴넷, NNET가 아니라 연속형 변수인 경우는 이렇게 뉴럴넷이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어서 이렇게 모델이라는 그 결과를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그 뉴럴 네트워크의 그 구조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제적인 값과 참값을 구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 값의 테스트 데이터, 검증용 데이터의 스트렝스 값이고, 요거는 이제 모델에서 적용된 스트렝스 값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원래 테스트 데이터에다가 그 아까 노멀라이즈 돼서 된 값을 원래 있는 값으로 이제 환원을 시켜서 요거랑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보면 그 헤드라고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예측한 값과 보면 이렇게 원래 값으로 변환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값으로 변환해서 우리가 정규 결과는 이제 원래 값으로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항형 변수도 똑같아요. 이항형 변수는 이제 예측되는 값이 요게 yes or no. 병원에서 여러분들 생각하게 되면 이러한 환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분이 AHD의 심장병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 그렇죠? 이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것도 데이터셋이 이제 여기에 있어요. 의사결정 나무의 두 가지 이항형 변수에 대한 그 함수를 쓰려고 그러면 요 두 가지의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CART는 그 컨퓨전 매트릭스를 쓰고자 하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쓰는 방법은 2학년인 경우는 트리 이렇게 쓰면 되고 요 안에 있는 거는 우리가 배웠었던 방법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들 중에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데이터를 그죠? set working directory는 했기 때문에 그죠? 라이브러리를 로딩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파일을 읽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파일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봤었던 다양한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데이터들 안에 비어 있는 거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전처리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인 변수로 바꾸는 거고요. 요것도 요인 변수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인 변수로 바꿔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yes면 1, 0이면 yes면 1, no면 2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팩다라는 게. 그죠? 이렇게 바뀌었다.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아래에서는 이제 수치적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다시 훈련용과 검증용 데이터로 바꾸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의사결정 나무로 보면 또 이게 너무나 많은 분류 분석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죠? 텍스트를 넣게 되면 이게 너무나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게 너무 많아서 얘를 이제 과적합돼 있다라고 보고 우리가 요거는 이제 데이터의 적중률, 컴퓨터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고 실제 이제 가지치기는 요 함수를 써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미스 클래스라는 걸 좀 이제 요 함수로부터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앞에 있는 분류의 개수별로 이게 미스 클래스가 요때 가장 높고 요때 높고 낮은 거를 요때 찾는 거예요. 낮은 거. 그래서 요 5, 6, 7, 8 중에 6을 써서 6개의 분류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푸른 가지치기 점 미스 클래스 원래 있는 함수 우리가 만든 모델에서 6개 기준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여러 개의 분류 기준 중에 이렇게 6개로 딱 분류가 돼요.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렇죠? 아까 너무나 자세한 분류, 과대적합, 요거에 돼 있어서 얘를 6개 할 때 가지치기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즉 아까처럼 과대적합한 분류 결과를 이용하는 게 별로 큰 모형의 효과가 이제 정확도가 높지 않아요. 계산해 보면. 그래서 약간 정확도가 약간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가지치기 방법을 보통 씁니다. 아까 플랫 CV 트리라는 함수, 미스클래스의 함수 그림을 가지고 그림을 가져서 적당한 분류의 개수를 정하는 게 베스트라는 옵션을 써가지고 그러면 이제 요게 약간 오르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 요거가 아까 미스클래스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즉 분류의 개수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반드시 크기가 크다 그래서 미스클래스의 개수가 작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 적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적정한 거를 하기 위해서 아까 cv.tree라는 함수를 써서 플라팅을 하고 난 다음에 얘를 이제 찾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아까 처음에 의사결정 나무에 너무나 많은 개수들로 이제 분류가 돼서 이게 데이터셋이 좀 많아지게 되면 분류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오래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의 훈련용 데이터셋을 가지고 요 tv.tree라는 플라팅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요 함수의 어떤 분석 모형의 정확도를 과대적합이 됐냐, 어느 정도 과대적합이 됐느냐를 좀 판별을 좀 해가지고 요 적당한 크기의 분류 개수, 그게 아까 베스트라는 옵션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베스트라는 옵션을 써서 여기 보면 이제 6개, 7개, 5개, 6개 뭐 이렇게 올라가면 미스클래스의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사이즈가 적다가 미스클래스가 감소하다가 더 이상 감소 안 하는 지점이 있어요. 더 이상 감소 안 해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요. 보통. 그래서 요 분류의 개수가 크면 클수록 미스클래스의 개수가 어떠한 최적의 포인트까지는 감소를 하나 그 이후에는 그 값이 크다 그래서 과대적합이 되는 거지 이게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정한 값을
가지고 우리가 베스트라는 옵션에 적용을 해가지고 적정한 그 가지치기에 적합한 학습의 양을 정해서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의 최종적인 모델, 그게 이제 아까서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궁극적인 요거죠, 요거. 처음에 그렸었던 그 방법이 아니라 요거의 모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오면 요 값 가지고 요 모델 요 값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하고 질병이 있다. 질병이 이제 질병이 있다, yes. 질병이 없다, no. 뭐 이렇게 예측을 하는 방법이 보다 효율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배웠었던 그 의사결정 나무와 인공신경망 구조, 연속형 변수와 이항형 변수를 예측하는 방법. 이항형 변수에서 특히 의사결정 나무에서 인공신경망에도 가능은 하지만 의사결정 나무에서의 C트리는 연속형 변수, 트리는 이항형 변수. 요거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